아이고, 역시 우리 딸이 최고다. 아들, 자식 다 필요 없어. 그래요? 정말로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내가 말이 서툴러서 그렇지. 항상 너를 은근히 챙겼다는 거 모르니? 모르죠. 응? 모르겠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날 언제 챙겼는데요? 갓난아기 때? 학교 다닐 때? 아님 내가 직장 다니면서 혼자서 유일하게 엄마 용돈 챙길 때? 난 한 번도 엄마가 날 챙긴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게 말이다. 아니, 뭘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냥 서로 좀 좋게 넘어가면 되잖아. 오늘 이야기 석주인공은 58세 황경미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과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황 씨는 어릴 적부터 가족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집안에는 황 씨 말고도 막내 아들인 규현이 있었지만 막내라는 이유로 규현은 항상 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덕분에 남자가 해야 할 험한 일들도 모두 맞이인 황 씨의 몫이었습니다. 저기 뒷산에 가서 짐 좀 나르자. 야, 경미야. 뭐하니? 빨리 가서 아버지 좀 돕지 않고? 네? 아니, 나 이제 막 들어와서 좀 쉬고 싶은데. 쉬기는 뭘 쉬어? 맨날 밥만 축내면서 집에 누워있기만 하면서. 아니, 그럼 규현이는? 규현이 시키면 되잖아요. 이제는 나보다 덩치도 커져서 힘도 센데. 아이고, 이제 겨우 중학교 들어가서 한참 공부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럼 나는요? 엄마 딸인 나는 안 다쳐요? 마치 딸인 자신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한 엄마의 말에 황 씨는 마음 깊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심지어 짐까지 나르고 황 씨는 가족을 위해 마치 종처럼 불임을 당했지만 그 사이 남동생은 따뜻한 안방에서 뒹굴거리며 간식을 먹었고 그리고 대신 희생하는 황 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번에 반에서 10등이나 했네. 이 엄마가 네 덕분에 산다. 살아. 엄마, 나도 이번에 시험 잘 봤는데. 응? 아, 그래. 무슨 시험인데? 음악 실기평가요. 선생님이 재능 있다고 부모님한테도 성악 한번 가르칠 생각 있느냐 여쭤보라고 하던걸요? 성악? 아이고. 그래, 경미야. 네 마음은 이해한다. 너 재능 있지? 맨날 마을 잔치 열리면 사람들이 너한테 노래 한 소절 불러달라고 하잖아? 하지만 말이다. 자고로 세상에서 제일 천한 것이 바로 딴따라다. 너 나중에 커서 동네 시장 바닥이나 기웃거리는 품바꾼이 되고 싶은 건 아니지? 엄마, 성악하고 품바 같은 건 아예 달라요. 그냥 비유를 든 거지? 비유를? 뭘 그렇게 말꼬리를 잡아? 여하간 난 반대다. 성악이든 품바든 간에 우리 집에서는 내줄 돈 없으니까. 어디 장학금이라도 받아서 가던지. 황 씨의 친정엄마는 정말 친엄마가 맞긴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딸에게 무관심했고 그저 아들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황 씨가 생선구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구박이 날아왔지만 아들이 먹고 싶다 하면 바로 다음날 아침상에 조기가 올려졌고 황 씨가 장학금을 받아 서울 근교의 대학에 가겠다고 하면 기집애가 무슨 놈의 대학이냐며 눈을 흘겼지만 아들은 하위권 지방대학교에라도 쑤셔 넣고자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런 현상은 황 씨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결국에는 예술대학을 가서 뭐하니? 네 전공은 하나도 못 살리고 그냥 평범한 회사에 들어간 거잖아. 전공을 아예 못 살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학교 교수님 추천으로 연예기획사에 들어간걸요. 자, 이건 이번 달 용돈이요. 그거나. 내가 뭘 했니? 성악 같은 거 전공해봤자
나중에 딴딸 하나 된다고 했지. 여하간 용돈은 고맙다. 아참, 그리고 너 규현이한테도 안부 전화는 하지? 내가 엄마도 모자라서 걔까지 챙겨야 해요? 규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엄마 아들이잖아요. 친정엄마에게 아무리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도 마치 벽에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황 씨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회사 일도 안정되고 황 씨 역시 그럭저럭 괜찮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딸아이도 태어났죠. 하지만 강산이 여러 번 변하는 시간 속에도 아들만 챙기는 친정엄마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잘 지내니? 별일 없고? 갑작스러운 엄마의 전화. 특히나 평소에는 묻지도 않던 안부를 친정엄마가 먼저 물으면 황 씨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의 안부를 묻는 엄마의 마음이 진심이길 바라기도 하였죠. 우리 유나가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어요. 할머니도 오셨냐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좀 와주시지. 아, 그랬어? 뭐, 그날 못 간 건 나도 미안하다. 나라고 왜 가고 싶지 않았겠니? 여하간,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요즘 너 일은 좀 어떠니? 나쁘지 않아요. 남편 회사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어머, 그래? 잘 됐다. 그럼 이번에 말이다, 규현이 대출금 좀 갚아줄 수 있겠니? 아니, 나도 이런 부탁하기 민망한데 규현이 녀석이 밤마다 맨날 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 엄마, 나한테 그런 부탁 좀 하지 말라니까요. 규현이 대출금을 내가 대체 왜 갚아줘요? 그리고 걔 저번에 나한테 빌린 돈도 아직 안 갚았어요. 아니, 남매간에 뭘 또 그리 야박하게 구니? 네 동생이 어디 일부러 안 갚았으려고. 여하간 그럼 돈 못 빌려준다는 거지? 알았다. 이만 끊는다. 엄마, 잠시만요. 유나가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대요. 할머니. 그리고 뚝 손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와의 통화를 기대하던 딸의 표정은 처참하게 구겨졌고 그걸 본 황 씨의 마음도 속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서운한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 참았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날 전화해서 자기 용건만 이야기하고 안 들어주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이 황 씨 자신까지는 몰라도 딸에게까지 전염되는 건 너무나 싫었거든요. 황 씨는 자신도 모르게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왜? 혹시 마음이 바뀐 거니? 규현이 대출금에 도움 좀 주려고? 그딴 대출금 알게 뭐예요? 방금 대체 왜 그러셨어요? 내가 뭘? 아니, 왜 엄마 손녀 목소리 들어보지도 않고 전화를 끊냐고요? 나는 몰라도 왜 내 딸까지 차별하고 난리예요. 내가 언제 막 전화를 끊었다는 거야. 애초에 난 네 목소리만 들렸지 다른 건 듣지도 못했어. 그리고 내가 언제 차별을 했다는 거니? 이제는 사실까지 없던 일로 하시려는 거예요? 차별하셨잖아요. 맨날 저는 괄시하고 규현이만 예뻐하셨고요. 뭐? 아니 이게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너 지금 내가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고 위세 부리는 거니 뭐니? 그게 아니라 됐다.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전화 끊자. 아니요, 엄마. 끊자니까. 또다시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지고 황 씨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신을 대하는 친정엄마의 태도는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딸 유나에게만큼은 자신이 받았던 차별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냈던 것인데 또다시 마치 벽과 대화하는 기분을 주는 엄마의 모습에 낙담할 수밖에 없었죠. 됐어. 나도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냥 서로 연락 끊고 살지 뭐.
그날 이후 황 씨 또한 마음이 많이 상했기에 엄마의 전화가 와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지만 그나마도 며칠 지나니 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이랑 거리를 두고 지내는 건 솔직히 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대학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남은 상황. 어차피 괄시밖에 안 하던 엄마였으니까 거리를 두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이 그런 황 씨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 새벽에 갑자기 누가 전화를? 응? 규현이잖아. 어느 날 밤 황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동생 규현이었습니다. 뭐야, 이 새벽에. 누나,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뭐? 갑자기 왜? 뇌출혈이래. 지금 수술 중이야. 빨리 병원으로 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황 씨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평소 건강하던 친정엄마였기에 황 씨도 놀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규현은 초조한 표정으로 수술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나도 몰라. 뭐? 아니, 엄마, 너네 집 근처에 살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나도 엄마가 거의 맨날 전화를 해대니까 귀찮아서 연락 잘 안 받거든. 엄마 집에도 별로 갈 일은 없고. 무정한 동생의 말에 황 씨는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동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옆집 아줌마가 발견해서 119를 불렀대. 그 아줌마 말로는 평소에도 머리가 멍하다고 자주 말했었고. 뭐? 아니, 그럼 엄마가 너한테는 비슷한 말은 안 했어? 글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나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자잘한 것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어. 친정엄마에게 세상의 전부는 아들이었는데 정작 그런 편애를 받는 아들은 자기 엄마를 동네 똥개만도 못하게 생각하다니. 황 씨는 친정엄마에게 서운한 감정이 컸지만 그 순간만큼은 불쌍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황 씨의 어머니가 오른쪽 편마비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집안에 마비 환자가 생겨버렸으니 누군가 하나는 간병을 맡아야 했죠. 누가 어머니 간병할 거야? 동생의 질문에 황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사실 황 씨는 그렇게나 일찍 이 문제를 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식으로서 엄마가 의식을 빨리 되찾기부터 바랐죠. 하지만 그런 엄마의 이쁨을 잔뜩 받은 남동생은 같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나 요즘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엄마 간병할 시간이 없어. 일단 당분간은 누나가 좀 봐주면 안 돼? 황 씨는 그제서야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일만 중요하다는 듯 책임을 회피하는 동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에 황 씨가 남자처럼 짐을 나르고 고된 일을 할 때 방에 누워서 뒹굴거리던 모습이 겹쳐졌죠. 아들이 최고라더니 엄마, 아들 헛 키우셨네요. 황 씨도 마음 한편으로는 엄마의 간병을 맡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싫어. 뭐? 누나, 뭘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 그래도 누나나 나나 둘 다 엄마 자식인데. 둘 다 엄마 자식이라고? 하! 황 씨가 동생을 가만히 노려보자 녀석이 슬금슬금 시선을 피했습니다. 황 씨가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과연 너네 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다. 하여간 난 너네 엄마 간병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아니. 누나. 난 이미 말했다. 그리고 여기 수술비랑 입원비 다 내 카드로 결제한 거 알지?
나중 가서 자식 된 돌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땐 나도 가만 안 있는다. 황 씨의 논리정연한 말에 동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황 씨는 그 길로 집에 돌아오면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너무 잔인한 걸까? 그래도 나를 낳아준 엄마인데.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기에 그래서 기다려 보았지만 똑같이 딸을 낳고 나서도 황 씨는 자신의 친정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한테 야박하게 굴었던 건지. 황 씨가 한숨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황 씨는 친정엄마가 퇴원 후 동생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따로 안 찾아가 봐도 되겠어? 내가 굳이? 그 아줌마 보나 마나 지금쯤 자기 아들 예쁘다고 아마 올케를 쥐잡듯이 잡고 있을걸.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죄다 죽이는 인간이니까. 그리고 그런 황 씨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케로부터 죽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요. 왜 그러는데? 그동안 어머니 아들 사랑이 각별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매일 침대에 누운 채로 남편 셔츠가 누렇다. 밥이 고슬하지 못하다. 반찬이 부족하다. 저 진짜 어머니랑 같이 살다간 아예 미쳐버릴 것 같다니까요. 정신병원이라도 가고 싶다는 올케의 말에 황 씨는 최대한 다독이는 위로의 말을 던졌지만 마땅한 해결 방안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왜 또? 아니, 왜 맨날 내 전화는 그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받아? 내 돈이나 먼저 갚은 다음에 신경질을 내니 많이 이야기하지 그래? 아니, 그게 무튼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엄마 좀 잠깐 맡아주면 안 될까? 뭐? 내가 그 할머니를 왜? 아니, 그게 집사람이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내가 봐도 엄마가 좀 심한 부분이 있기는 하고 엄마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다니까? 날 챙겨주는 건 좋은데 집사람까지 너무 잡아대니까. 너네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걸 이제 알았니? 남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황 씨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기도 했죠. 친정엄마가 동생네 집에 들어간 지 불과 2달여 남짓. 그 사이에 올케를 얼마나 잡아댔으면 저런 반응인 걸까.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난 싫어. 응? 아니, 왜? 혼자서만 계속 이기적으로 굴 거야? 너 되게 웃기게 말한다. 이 나이 먹도록 너랑 나 사이에 이기적이란 말이 어울리는 건 내가 아니라 너 아니니? 우리 엄마 아빠 사랑 혼자서 독차지하고 심지어는 그걸 즐겼으면서 이제 와서 뭐? 아니, 왜 자꾸 옛날 일 가지고 그래? 너네 엄마랑 똑같은 소리만 하네? 분명히 말하는데 난 너네 엄마 맡아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이딴 일로 연락하지 마라. 사실 황 씨도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들었지만 이대로 엄마를 받아주면 두고두고 골치라는 생각에 거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홀몸이 아니라 남편과 딸이 함께 살고 있는데 평화로운 우리 집에 친정엄마가 오면 시끄러운 다툼이 생길 건 보나 마나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늦은 새벽, 그날에는 비가 와 서늘한 밤이었습니다. 뭐지? 아까부터 자꾸 누가 문을 두드리는 악몽을 꿔. 누군가 비 오는 소리 너머로 문을 두들기는 것만 같은 악몽. 싱숭생숭한 마음에 눈을 떠보니 옆에 남편도 일어나 있더군요. 그러고는 누가 문을 자꾸 두드리는데? 뭐? 진짜? 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30분. 그 늦은 시간에 누군가 비를 뚫고 황 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내가 나가볼게.
아니, 잠깐만. 응,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황 씨는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듯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보인 것은 추워. 너무 추워. 엄마. 자, 장모님? 황 씨의 친정엄마였습니다. 비에 쫄딱 젖은 생쥐꼴로 손에는 작은 옷가방이 들려 있더군요. 친정엄마는 놀라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 황 씨의 곁을 지나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나마도 몸을 제대로 거동도 못해 지팡이를 짚으며 절뚝대고 있었죠. 유나야, 빨리 가서 할머니 덮어드릴 수건 좀 가져와. 따뜻한 물도. 남편이 황급히 친정엄마를 돌보는 사이 황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자신의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대체 뭐냐고요? 아니, 엄마 원래 규현이네 집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황 씨의 끈질긴 물음에도 친정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답답해진 황 씨가 동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죠. 그런데 엄마가 데려다 달라고 한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더러 그럼 어쩌라고. 당장 누나네 집에 가시겠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괴롭힘을 당하던 올케가 결국 폭발했고 둘이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황 씨의 집으로 갈 테니 데려다 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황 씨의 입장에서는 자다가 봉변을 당해도 이런 봉변이 없었죠. 모르겠고 네가 돌보겠다고 했으니까 도로 다시 모시고 가. 못해. 야, 황규현, 너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당연히 아닌 거 알지. 그런데 나도 장난이 아니야. 엄마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나 집사람이랑 이혼까지 할 뻔했어. 몇 번이나 도장 찍을 뻔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좀 조용해.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단 말이야. 동생은 이미 자기 엄마에 대한 정 따위는 없이 오직 자기 아내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거실로 돌아가자 남편과 딸이 친정엄마를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혀 놨더군요. 내일 당장 동생네 집으로 돌려보낼 거야. 평생 나 차별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빌붙으려고 하는 게 말이 돼? 여보, 잠깐만. 그러다 장모님이 들으시겠어. 들으시라고 해. 지금까지 내가 당한 게 얼만데 아마 이 집에 있으면 더 심하게 할 거라고. 남편이 황 씨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지 말고 당분간만이라도 우리가 모시자. 뭐? 싫어.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 당신이랑 장모님 사이 안 좋았던 거. 하지만 이대로 다시 처남네 보내면 상황이 달라지겠어? 그쪽에서도 지칠 대로 지쳐서 이쪽에 떠넘긴 거잖아. 일단 몇 달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같이 지내고 있으면 그쪽에서도 생각을 하겠지. 남편의 말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하고 나니 이미 친정엄마는 잠에 빠져 있더군요. 도대체가 뭐가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 황 씨의 깊은 한숨과 함께 하루가 마무리되었고 다음 날 사건은 바로 터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어디냐고? 벼랑간 꽥 질러지는 소리에 황 씨는 황급히 친정엄마가 있는 작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막상 친정엄마는 침대에 가만 누워 있더군요. 그 상태로 고개만 힐끗 돌려 황 씨를 확인했습니다. 규현이는? 아들은 어딨니? 여긴 또 어디고? 이제 와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제 발로 여기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규현이더러 여기로 데려다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내가 허참. 난 기억 안 난다. 그래요? 그럼 원래대로 그 잘난 아들네 집에 데려다 드릴까요? 올케가 아마 쌍수를 들고 반기겠네요. 황 씨의 말에 친정엄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입을 셀쭉하게 내밀더군요. 배고프다. 뭐라고요? 배고프다고. 이 집은 밥 안 먹냐? 내 엄마지만 정말 뻔뻔하다. 황 씨는 나직한 한숨과 함께 밥과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음식은 금세 만들어졌고 황 씨는 엄마를 위해 이것저것을 차려놓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됐죠? 나물 같은 건 없니? 하다못해 조기구이라도. 조기구이. 순간 어릴 적 생선구이가 먹고 싶다고. 친정엄마에게 아무리 말을 해보아도 무시를 당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동생이 먹고 싶다니 바로 사주던 엄마의 모습도요. 순간 황 씨의 얼굴에 실금이 그어졌습니다. 안 드실 거면 치울까요? 아, 아니야. 누가 안 먹겠대. 나도. 황 씨는 말없이 밥상을 놓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다가와 묻더군요. 왜? 무슨 일 있어? 장모님은? 몰라. 응? 황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차별하고 핍박하던 친정엄마와 겨우 거리를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엮여버리다니. 늘어가는 근심에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황 씨의 고난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밥 먹어야죠, 엄마. 황 씨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친정엄마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더군요. 싫어? 더러워. 뭐가 더러워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네가 만든 게 더러워. 난 규현이가 사주는 것만 먹을 거야. 황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케가 왜 그렇게 직업을 했나 했더니 뇌출혈 이후 친정엄마의 성격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특히 황 씨를 대할 때는 더욱 그랬죠. 엄마를 이곳에 떠넘긴 후 규현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상태를 물을 뿐이었죠. 엄마, 규현이 오늘도 못 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라도 드셔야죠. 싫어? 내 아들 올 때까지 안 먹을 거야. 아, 진짜? 황 씨는 포기하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친정엄마가 규현의 밥을 챙겨주던 모습과 자신의 밥은 그릇에 담아 내던지듯 주던 모습이요. 그래요, 엄마. 그럼 굶어요. 황 씨는 그릇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을 씻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규현이었습니다. 누나, 엄마는 좀 어때? 밥은 잘 챙겨드리고 있어. 동생의 말을 듣는데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나한테 엄마를 떠넘겨 놓고선 이제와 전화로 효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궁금하면 네가 와서 직접 봐. 아, 그게. 미안해. 나 요즘 일 바쁜 거 알잖아. 누군 안 바쁘니? 나원 정말 짜증나서. 황 씨는 이미 친정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마저도 일주일 이상 낼 수가 없어서 틈틈이 일을 하다가도 집에 와야 했죠. 그런데 그때 동생이 입을 열더군요. 정 그렇게 힘들면 엄마를 그냥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내가 알아본 곳 있어. 뭐? 요양원? 그 순간 아, 이 녀석이 어쩌면 애초부터 이걸 노리고 엄마를 우리한테 보낸 걸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자기 혼자 돌보다가 요양원에 보내면 나쁜 놈이 되니까 엄마를 모두의 골칫덩이로 만들자 같았어요. 책임감이 거의 없다시피 한 동생이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엄했습니다.
황 씨로서도 거의 한계에 봉착해 있었고 남편과 딸도 힘들어 했거든요. 요양원? 그걸 엄마가 받아들일까? 받아들이고 말고가 어딨어.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도 나중에는 다 이해할 거야. 동생의 말을 듣는데 이 녀석 참 어떻게 자기한테 그토록 잘해준 존재에게 이리도 무정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야 서로 편할 것 같으니까. 그러던지 말던지. 황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동생이 찾아온 날, 친정엄마는 갑자기 기력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평소 황 씨가 부축해서 간신히 화장실을 가던 사람이 그날은 혼자서 일어나 앉기까지 하더군요. 규현아, 내 아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동생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선물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몸에 좋다는 영양제예요. 친정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 씨를 향해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죠. 봐라, 경미야. 내 아들이 이렇게 효자인데 넌 그동안 대체 뭐 했니? 내가 이 집에 와서 영양제 하나를 얻어먹은 적이 없다. 그야 그렇겠지. 나한테는 동네 약국에서 파는 2만 원짜리 비타민이 아니라 정성껏 지은 쌀밥을 얻어먹었으니까.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을 해봤자 알아먹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황 씨는 대답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귀에는 친정엄마와 동생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너무 힘들지? 이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아이고, 우리 효자 아들. 난 괜찮아. 그나저나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니? 여기서 밥 먹고 갈래? 황 씨는 칼로 당근을 썰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매일같이 친정엄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등에 난 욕창을 치료해주고 밤새 간호하는 건 자신인데 동생은 선물 하나 들고 와서 효자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서자 엄마와 동생은 대화를 멈추고 황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밥을 가져왔으면 얼른 차려놓지 않고. 황 씨는 아무 말 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잠깐, 나 좀 봐. 둘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황 씨는 동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말대로 하자. 응? 요양원에 모시자며. 그렇게 하자고. 뭐야, 갑자기. 언제는 고민할 것처럼 굴더니. 원래는 그랬지. 그런데 너 오고 나서 깨닫게 되네. 저기 누워있는 할머니는 내 엄마가 아니라 너네 엄마라는 걸. 정요양원에 모시기 싫으면 네가 모시고 살던지. 동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바쁜지. 그럼 답 나왔네. 동생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먼저 집에 가 있어. 정말? 누나 혼자 괜찮겠어? 응, 어차피 엄마는 이미 날 미워하잖아? 너까지 미워하는 것보단 나를 계속 미워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 황 씨의 말에 동생이 좋아 죽겠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녀석의 입장에서는 당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책임감 따위는
없는 녀석인데. 누나가 자기가 먼저 제안한 요양원 통보를 대신 해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동생이 황 씨에게 작은 수첩을 하나 건넸습니다. 이거 이게 뭐야? 글쎄 보면 알 거야. 그냥 언제 줄까 싶었는데 누나의 결심을 굳히기 위해서 지금 주면 되겠다 싶더라고. 내 결심을 굳히기 위해서? 무슨 말일까 싶어 황 씨는 수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보인 것은 뭐야, 이게. 수첩 안에는 온갖 불평, 불만과 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황 씨에 대한 것이었죠. 오늘도 경미가 무얼 했는데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다. 세상에 딸은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눈을 똑바로 뜨고 발악대들더라. 황 씨는 그것을 찬찬히 읽다가 이내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엄마가 내 욕을 쓴 일기장이네. 황 씨의 반응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동생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깜짝 놀랐다니까. 야, 우리 엄마 뒤에서 이렇게 누나 욕을 심하게 하고 있을 줄이야. 재밌니? 응? 아니, 그게 잘 봤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우리 엄마나 너나 둘 다 똑같아. 동생이 도망치듯 집을 떠나고 황 씨는 한동안 친정엄마가 있는 방에 들어가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나 미운 걸까? 하지만 도대체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황 씨는 동생에 비해 잘하면 잘했지. 못한 부면은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딱 하나 내가 잘못한 게 있네. 여자로 태어난 거, 기집애로 태어난 게 내 유일한 죄구나. 황 씨는 상처받은 마음을 품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왜 너만 들어오니? 규현이는? 먼저 갔어요. 아참, 엄마.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황 씨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나 엄마랑 사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요. 뭐? 뭐라고? 아니. 엄마는 몹시나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몸을 버둥대며 난리를 치더군요. 이 배은망덕한 년! 날 요양원에 버리겠다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응? 이게 어디서 말꼬투리를 잡아? 제 일이 너무 바쁜데 엄마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일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이 망할 것이. 넌 태어날 때부터가 문제였어. 내가 너만 안 낳았어도. 엄마, 요양원에 가면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시설도 좋고. 닥쳐. 넌 그냥 날 버리고 싶은 거잖아. 내가 널 낳을 때 죽을 뻔했어. 그런데 이게 네가 나한테 은혜를 갚는 방법이냐? 내 아들, 우리 규현이 불러와라. 규현아. 황 씨는 그 말에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까요? 역시 하나뿐인 엄마 아들을 불러서 데리고 가라 하는 게 맞겠죠? 규현이는 엄마 요양원에 보내는 거 끝까지 반대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야지. 너같이 이기적인 것하고는 우리 아들은 근본부터가 다르니까. 황 씨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방금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아이디어가 오직 자신의 생각뿐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는 한 명만 지옥으로 보내기에는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친정엄마와 동생 둘을 함께 고통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황 씨는 그대로 동생에게 전화해 모든 일이 끝났고 엄마도 설득되었으니 네가 와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쾌재를 부르며 곧 가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저 왔어요. 아들을 보자
친정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규현아, 어서 와. 네 누나가 미쳐서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너라도 말려줘. 규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황 씨를 힐끔 쳐다보더니 친정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엄마. 그래. 얼른 너네 엄마 모시고 가, 규현아. 황 씨의 말에 동생의 얼굴은 혼란스러워졌고 친정엄마의 얼굴은 환희로 빛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규현아, 저 여우 같은 것에 말 들었지. 얼른 가자.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다.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모시고 가라니까. 뭐, 정 네가 싫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까? 신고라니? 황 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 엄마 명의로 돼 있는 작은 밭 상속자지. 거기에다가 엄마 차랑 예금 같은 것도 죄다 네가 받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이 집의 부양 의무자는 너라는 말씀이지. 뭐? 아니, 그럼 설마? 누나 애초부터 나한테 엄마를 떠넘기려고. 떠넘기다니? 황 씨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자식은 바로 너잖아? 이미 그동안 다 알아봤어. 부모 부양 안 하고 방치하는 거 생각보다 큰 죄더라. 물론 특별 예외는 있더라고. 가령 나처럼 아무런 재산 상속도 못 받고 부모한테 학대받았다는 정황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더라. 누나, 나 대학교 때 유명했던 거 알지? 우리 엄마가 여자애한테 등록금 못 준다고 학교까지 쫓아왔던 거? 그때 목격했던 동기들 여전히 내 주변에 있어. 그리고 엄마가 원래는 내가 물려받기로 했던 것까지 죄다 너한테 물려준 것도 그렇고. 내가 엄마한테 질려서 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까지. 말하기도 입 아프네. 그냥 이제 그만 데려가라. 너네 엄마. 황 씨는 멍하니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자신의 친정엄마, 아니 오직 동생만의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잘 가세요. 아주머니. 전생에 어떤 원한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나 할도리는 다 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황 씨는 엄마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부양을 거부하려 했지만 황 씨가 경찰에 실제로 신고를 해버리자 울며 겨자 먹기로 엄마를 떠맡았습니다. 동생네 형편으로는 요양원이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고 그 탓에 엄마를 제대로 부양하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 자기 부인과 거의 매일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황 씨는 한동안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지겹네. 뭐가요? 말과 함께 황 씨의 딸이 지친 엄마의 등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우리 딸 왔어? 밥은 먹었고. 나도 이제 성인인데 어련히 챙겨 먹었을까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지겨우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또 할머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황 씨의 딸은 모든 전말을 알지는 못했지만 어렴풋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딸이 황 씨의 지친 어깨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난 엄마 존경해요. 갑자기? 엄마는 할머니랑 다르게 살았잖아요. 할머니는 엄마한테 아쉬운 분이었지만 엄마는 나한테 너무 완벽한 엄마 그 자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어느덧 흐르고 있는 눈물을 황 씨의 얼굴에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요. 우리 엄마. 응?